안녕하세요. 일산에서 20년째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정경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산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일산은 정말 폭망했다고 하시는 분들, 일산을 떠나야 한다고 말하는 분들에게 이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동산 시장은 여러분의 감정보다 적어도 2년 먼저 움직인다는 겁니다. 왜 이 문장이 중요한지 지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현실이 있어요. 제가 상담을 요즘에 좀 많이 하는데요. 정말 깜짝깜짝 놀라고 있어요. 오늘도 계약을 하는데 만난 분이 일산에서 30년째 살고 계시고 부동산도 오래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런 GTX A가 서울역까지 개통한지도 모르고 계시고요. 장항지구, 테크노밸리, 이 아레나 공연장, GTX가 내년에 2026년 6월에 동탄까지 개통된다는 것도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그 이야기를 잠깐 드렸더니 그건 다 호구라는 거, 늘 말만 하고 있다는 거, 착공도 아직 안 했는데 언제 개통하냐고 하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깜짝 놀라고 있어요. 저는 제가 저의 지인들이라든지 제가 투자하시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어, 이 집을 매매 내놓으러 오시는 분들에게도 이런 상황들을 이야기해 드리는데, 생각보다 일산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훨씬 더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좀 더 확신이 제가 들게 되었어요. 일산은 지금 심리로 바닥이라는 것. 이 바닥일 때 바닥이 돼야지 그 다음에 하락기에서 저점을 다지고 상승기로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사람들은 현장을 보지 않고 유튜브에서 하는 말들, 어느 데이터를 보고 하는 말들, 그리고 유명한 분들이 이렇게 팩트를 알려줬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유명한 유튜브들이 찍어주는데 바로바로 가서 계속 돈을 버셨나요? 무료 강의는 나중에 내 것이 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주식도 마찬가지로 제가 돈 내고 들었을 때, 그리고 정식으로 기업 공부까지 다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은 게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이 기다리지를 못해서요. 좋은 회사를 발굴까지 하고 사놓고 기다렸지만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손절한 경우도 많았고, 그리고 기업 분석을 하면서도 이미 눈에 지금 영업이익이 나서 실적이 좋은 것들 위주로 들어가서 폭망한 적도 있고요. 하지만 모든 게 그렇지 않다는 것, 미래 값어치가 있어야지 나중에 그 내재 가치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보면은 심리는 현실보다 2, 3년 늦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장은 움직이고 있고요. 이미 전체적인 시장은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2008년도에 이 부동산을 망하고 나서부터 저는 부동산 공부를 본격적으로 했는데요. 그때 제가 공부를 시작할 때 인사이트를 나눠 주신 분이 있었어요. 저는 이런 공부를 할 때 무료 공부를 안 합니다. 다 돈을 내고 합니다. 절대 공짜로 그냥 알려주시는 분들은요, 시장에서 좋은 말만 하고요, 돈 되는 것만 해요. 하지만 내부에서 할 때는, 지금 저도 부동산 스터디에서 공부를 하지만은 이미 서울시장 들어가는 거 다 말리고 경기도권, 가천 이런데 지금 이런 이 저평가돼 있는 킨텍스 주변이라든지 그 다음에 덕양구라든지 뭐 이런 고양시 위주로, 그리고 지금 지방에서는 해운대, 뭐 이런 시장들을 지금 이미 발빠른 사람들은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현장에서 이 투자를 안 해보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내가 정보를 공짜로만 얻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 정보가 가장 늦게 온다는 거예요. 제가 주식을 돈 내고 한국경제TV에서 배울 때 이미 거기서 바닥을 기고 있는 주식을 말을 해요. 아예 내일은 유튜브에 나가서 이 기업 분석을 할 거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갈 때 털고 나갈 사람은 나와라. 아예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서 말하는 주식이라든지 이런 부동산이라든지 어떤 것도 믿질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앞으로 내가 조심해야 될 거, 그 사람들이 입에 말을 많이 한다는 거는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나한테까지 그 정보가 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미 들어가 있다는 건데, 지금 고양시는 다행히도 아직 풍선효과가 이 구리라든지 지금 뭐 다산 신도시, 동탄, 뭐 이 안양 이런 데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도 고양시는 지금 실거래가를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거래량이 정말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나오는 거는 뉴스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 이런 분위기에서도요, 지금 전세는 좀 빠르게 소진되고 있고 조금씩 상승해서 소진되고 있어요. 그리고 월세는 나오면 바로 계약이 되는 거 있고, 월세는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실거주 위주로 조용히 움직이고 있고요. 의외로 지금 킨텍스나 주협력 쪽으로는 외부에서 엊그저께도 지금 방배동 집을 팔고 오신 분이 사셨고, 다 외부에서 지금 오시는 분들이 집을 이렇게 실거주로 지금 사고 계시는 거고, 일산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팔아야 된다는 그 심리밖에 없더라고요. 일산을 어떻게 해서든지 탈출하고 몰빵하고 몸테크해야 된 똘똘한 한 채로 가야 된다는 이런 것밖에 없더라고요. 하지만 똘똘한 한 채는 언제든지 이게 부동산의 흐름은 변합니다. 제가 20년 현장에서 본 대로 한다 그러면 똘똘한 한 채가 이제는 아마 핵부탄이 둬서 지금 돌아올 수도 있어요. 벌써 지금 종부세 이야기가 나오면서 서울에 집 가지고 계시는 분들 이 종부세 걱정 엄청 하거든요. 이 종부세가 나오면은요, 몇백 몇천 나오지 않아요. 2019년 문재인 대통령 때 종부세요. 킨텍스에서 있는 분들도 그렇고요. 1억이 넘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 또한 몇천만 원을 냈고요. 그 정도로 이 집이 있으면은 그만큼 세금도 많이 가져간다는 건데요. 현재 내 집값이라는 거는 내가 매수할 때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매도할 때 가격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오랫동안 내가 지킬 수 있는 거를 가야 된다는 건데, 지금 일단은 이것저것 다 떠나서 지쳤어요. 멘붕이에요. 그리고 패닉 상태예요. 어떤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눈앞에 이게 본격적으로 보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믿지 않아요. 지금 땅을 파고 있는 모습을 봐도 믿질 않고, 서울역까지 와서 그래 너무 좋아 이래도 이것 가지고는 안 돼 이러고, 지금 동탄까지 내년에 개통이 된다 그래도 그거 뭐 별 효과 없어. 이미 유튜브들이 효과가 없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거는 내년 하반기에 지켜보자고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2008년도, 2013년도, 2019년도, 2008년도에는 저는 제가 망했던, 왜 상승기 끝자락에 계속 올라갈 줄 알고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폭망을 했고, 2013년, 19년도에는 제가 이런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흐름 공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2013년도, 12년도에는 제가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바닥이라는 걸 현장에서 제가 사고 팔고 하면서 현장이 얼마만큼 실거래가 됐었고 지금 저점으로 얼마만큼 돼 있다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돈을 벌었고, 2018년 19년도에도 제가 여기 강선 우성 같은 경우에도 저는 2019년도에 샀습니다. 하지만 그때보다도 지금도 가격이 그 가격으로 내려갈 수가 없다는 거죠. 킨텍스 또한 저는 2018년도에 샀습니다. 그 정도로, 하지만 왜 그 정도로 일산이 그때도 저점이었거든요. 그때 들어올 때 외부 사람들만 그때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이 저는 그때보다 일산은 그때는 호재가 될 거라는 거였거든요.
GTX가 착공이 나중에 들어갈 거다. 뭐가 될 거다. 보상이 끝날 거다. 이랬겠지만 그때는 허허벌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승장이 올 때는 모두 상승장이 왔거든요. 하지만 그때와 지금의 상승장은 일산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때는 그림만 그렸던 거고, 지금은 그림 위에 색칠이 끝나고 이에서 전시를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너무 지쳐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원래 상승장이 오려면은 전세가 올라가야 되고요. 월세가 빠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실거주자들이, 왜 전세 월세가 없기 때문에 실거주자들은 매매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들이 들어오기 순인데, 투자자들이라고는 이제는 말하기가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집이 새 채부터는 벌써 취득세 등록세가 높이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이 갭 투자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예전만큼 그렇게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고, 실거주자가 저는 많이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지금 분당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이 동탄이라든지 강남 쪽이라든지 이런 데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이쪽에서 앞으로 1시간 이내면 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아도, 여기 일산은 아직 그 정도 집값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절망 속에 있지만은요, 일산은 그 절망 속에 기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바닥 신호입니다. 일산은 안 된다가 아니라 이제 될 수밖에 없습니다. GTX 그게 되긴 하냐가 아니라, 되면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모습을 볼 것입니다. 개발 그거 다 보여주기식이라 하는데, 이게 다 오면은 기업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들을 제가 이렇게 여기에다가 한다는 거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상승은 언제나 절망의 끝에서 시작돼요.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2018년, 2019년, 13년 이 모든 흐름을 저는 제가 현장에서 사고 파는 것만 아니고 투자자들을 해주고, 저 또한 그때 투자를 들어가서 돈을 벌었던 거고, 제가 또 2022년, 2021년도에 분양권에 묶였던 거는 상승장에 또 끝자락에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때 제가 흐름을 그렇게 공부하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이성을 잃으니까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저는 제가 가장 고요한 속에서, 그리고 이 가치 투자라는 거를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입장에서, 그리고 이 주식시장, 비트코인 시장, 금시장, 그리고 이런 부동산 시장, 그리고 지방시장, 모든 것들을 그냥 일산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통합적으로 다 분석을 하고 그 데이터를 보고 그 흐름을 보고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이 개발이 이미 다 진행하고 있는데도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아직도 아유 저거 허상이야 말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이고, 비웃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2026년 저는 제가 만약에 그게 틀렸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왜 뭐가 틀렸는지를 또 분석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2026년 6월 이후가 저는 무척이나 궁금해지고 기다려지는 지금 시점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본인하고 대화를 해보세요. 이게 2026년 얼마 남지 않았어요. 2025년 한 달 남았고요. 6월이면은 다 해서 6개월에서 7개월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30년도 기다려 왔는데 6개월, 7개월을 한번 본인하고 내기를 해보세요. 내기를 해보면서 이 내년 하반기에도 일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거기 들어가면 죽어, 그리고 일산은 폭망했어, 일산은 절대 안 돼, 이런 말들이 나오면 그때는 정말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모든 해도 그렇고 이런 분석들을 보다 보면은 그거는 지금의 일산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확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일산은 설명이 필요 없는 저평가 구간이라는 거예요.
대중이 모를 때가 기회고 대중이 알았을 때는 이미 늦다는 거 많은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20년 동안에 이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이 공부를 하고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많은 사람들의 집과 이 사주고 이 거래를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거는요. 시장은 감정보다 먼저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승은 항상 절망의 끝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지금 일사는요, 심리적으로는 가장 낮아요. 현실은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요, 오히려 중상 정도에 살 때보다는 완전히 바닥까지 쳤을 때요, 다시 기회가 오거든요. 이 어중간하게 이게 떨어지면은 그거를 놓지 않으려고 계속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오히려 서서히 떨어지지만은 바닥까지 갔었을 때 거기에서 살아남아 오면은 더 큰 성공을 하거든요. 더 바닥에서 내려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이 차근차근 기회를 잡는다는 거죠. 떨어졌을 때 너무 바닥까지 갔을 때 아팠기 때문에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스스로 공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일산 내부의 사람들이 모르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저도 제가 일산은 이렇게 정확히 알고 잘한다고는 하지만은 실은 부산에 지금 지방장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고 해운대가 들어가야 된다고 이런 말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에서도 정확하게 제가 아는 지역들은 현장에서 가본 데 외에는 거길 왜 들어가야 되는지 그거는 데이터를 보고만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안타까운 거는 적어도 일산에서 사시는 분들, 일산에서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 일산에 집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냥 외부의 말을 듣지 마시고요. 직접 내가 발로 한번 뛰어보시길 바래요. 우리가 지금 눈 깜짝할 사이에 2026년은 옵니다. 엊그저께 새해 인사했는데 이제 또 빠이빠이 하는 지금 마지막 달이 오고 있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제가 살면서 남의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두들겨보고 내가 분석해보고 내가 질문도 해보고 이래야지만이 실패를 하더라도 내가 왜 실패했는지 성공을 하더라도 내가 왜 성공했는지 그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쭉 따라가다가 보면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불안감, 그리고 나만 안 하면 옆에는 성공하는데 나는 거지 될까 봐 하는 불안감, 이게 늘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 흐름 공부라는 것도 큰 거 아닙니다. 지금 동탄 같은 경우에도요, 2013년 18년 바닥권이 지금보다 더 바닥권이었습니다. 일산보다도. 용인수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왜 지금 거기가 이 가격을 평가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비교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하나, 지금 모든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기업이 들어와야지 집값이 올라간다고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교통이 좋아져야지 그 다음에 기업이 들어오고, 기업이 들어오면은 자연적으로 인프라가 늘어납니다. 이게 그런데 사람들은 기업이 들어오고 사람이 들어오고 교통이 들어온다고 반대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어느 지역도 그렇게는 우리가 어디로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지금 강남 쪽으로 거기에 직장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하지만은 그쪽으로 이 일산에서 멀고 힘들어하는 거는 교통이 멀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직주근접으로 가려고 하는 건데, 만약에 그 기업이 일산으로 온다 그러면 거기 있는 분들이 일산으로 일자리 찾아서 오겠어요? 안 오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좋아지면 당연히 그 주변에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게 돼 있고요. 늘어나지 않더라도 직주근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장 다니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밀려나더라도 교통 때문에 밀려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내가 공부를 좀 해보시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지금 일산이 딱 그 초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일산에 대해서 두서없이 지금 말을 한 것 같은데요. 정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일산에 대해서 공부를 남의 말을 듣지 마시고 내가 공부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들이 어떻게 지금 저 집값을 형성을 했는지, 지금의 이 마포, 성수동, 그리고 이 용산, 그 다음에 강남, 그리고 가천, 분당, 이런 것들이 왜 집값이 지금 떨어지지가 않고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그 이유들을 외부에서 유튜브의 방송을 듣고 알지 마시고 내가 공부를 해보시면은 지금이 일산이 어느 정도 저점에 와 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주려고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고요. 팩트를 알리고 싶어서요. 이 지금 다 진행형인 거고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저도 이거를 지켜보려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도 지켜보면서 조금은 연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항상 남의 떡이 더 커 보이잖아요. 남의 지역만 오르는 것 같지만은요, 일산도요 남들보다 푹푹 뛰지 않아서 그렇지 계단식으로 해서 차가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는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절망적인 2025년 보내지 마시고요. 2026년 새롭게 단장할 일산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12월은 보내보시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